자, 안녕하세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던 자취방 구하기 특집 1번에 이어서 자취방 구하기 특집 2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이 지내던 자취방 사진이라고 가져왔던 겁니다. 자취방을 구하는 수업을 하고 있지만 자취방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자라서 20대 후반이 되거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쭉 나이를 먹을 거잖아요. 지금은 평생 여러분이 10대일 것 같지만 나도 10대일 줄 알았지만 나이가 들다 보니까 20대가 되고요. 20대만 되더라도 자취방을 구하게 되고 신혼집을 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머지않은 미래에 여러분은 집을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의 목적은 뭐다? 집을 구하는 방법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자취방 구하기 요 정도로 간단히 한 걸음 내딛는 거지만 지금 하는 이 수업은 여러분이 이제 평생을 살면서 보는 집을 보는 눈을 기르는 데에 작은 불씨가 될 겁니다. 되게 유익한 내용이니까 그냥 틀어놓고 딴짓하지 말고요. 한번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취방이든 집을 구할 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예산을 정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돈이 얼마나 있는지, 혹은 내가 대출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매달 월세나 기타 등등 집에 대해서 나갈 지출이 있다면 얼마를 쓸 수 있는지 그 예산을 정해야 합니다. 여기 예시로 선생님이 1000과 40을 적어 놓았죠. 이 1000은 뭐다? 보증금 맡겨놓는 돈이고 40은 월세를 의미합니다. 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라고 했었어요. 집주인한테 맡겨뒀다가 계약기간이 끝나면은 별 문제가 없다면 돌려받는 돈. 근데 언제 못 돌려받는다? 우리가 월세를 안 내거나 집을 부시거나 망가뜨리거나 했을 때 이제 제할 수 있다. 여기 나가는 이 월세, 매달 나가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매달 나가는 비용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과금. 공과금이라는 거는 물,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과 같이 여러분이 사용한 만큼 내는 비용이고, 그리고 관리비라는 거는 그 집을 관리해 주는 데 들어가는 비용, 공동으로 쓰는 계단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청소하거나 사용하는 비용, 그게 예산이 정해졌으면은 이제 집을 구해 봐야겠죠. 집은 어디에 있냐? 부동산에 가면은 있습니다. 부동산에 가면 집주인들이 이 집을 이제 빌려줄 테니까 원하는 사람 있으면 보여주세요 하면서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아요.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서 과자를 사듯이 부동산에 가서는 집을 살 수도 있고요. 집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직접 부동산에 가야 하지만 그 전에 요즘은 직방이나 다방이나 네이버 부동산 등등과 같은 다양한 인터넷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대학교 앞에서 자취하는 경우에는 그 대학교 안에 커뮤니티 사이트, 거기서 선배들이 이 방 나간다 하고 내놓는 매물, 그런 걸 확인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실제 부동산에 가서 실물을 꼭 봐야 됩니다. 자, 직방 사이트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직방 사이트와 선생님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그냥 골랐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자, 이렇게 이런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면은 여기에 어떤 집을 찾고 계세요? 하고 아파트, 빌라, 투룸, 원룸, 오피스텔, 창업 사무실 이런 거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라는 거는 선생님이 예전에 알려줬겠지만 5층 이상의 건물이어야 하고요. 우리 학교 주변에도 창동주공 18단지, 창동주공 19단지, 동아청솔 이런 아파트들이 있죠. 그리고 빌라랑 투룸은 이제 5층이 안 되는 애들입니다. 1층부터 4층까지만 구성된 애들이고, 투룸이라는 거는 2는 숫자 2 방이 2개다 라는 얘기이고요.
그럼 3룸은 뭘까요? 방이 3개인 집이란 뜻입니다. 원룸은 방이 하나인 집. 여러분이 자취하게 되면은 대부분 원룸에서 살게 되겠죠. 이 옆에 오피스텔, 요거는 뭐냐면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오피스가 사무실이란 뜻이죠. 사무실을 겸해서 살 수 있는 집입니다. 원룸을 선택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그 주변의 지역을 봅니다. 선생님이 갖고 온 지역은 신촌입니다. 이거는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여러분 등교한 주간에 여기까지 수업을 했던 반이 있어요. 3학년 5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 반에서 신촌역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고른 거고요. 선생님과 신촌역의 관계는 전혀 없진 않아요. 선생님은 신촌역에 있는 여기 연세대, 이화여대, 그리고 여기 서강대, 여기 세 군데의 수시 논술 시험을 보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신촌역에서 미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하면은 미팅을 신촌역에서 하게 될 가능성이 절반 이상 됩니다. 신촌역은 약간 젊음의 거리, 여기 홍대도 있어요. 홍대 패션거리. 그래서 여기가 이제 대학생들의 핫한 지역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뭐 별로 사람이 없겠지만 라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미팅도 했고요. 논술 시험도 보고요. 선생님 시댁 시부모님들은 여기에서 이제 커플이 되신 그런 지역입니다. 자, 헛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지역을 선택을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방들이 보여요. 원룸 개수가 여기 숫자가 개수야 지금 178개, 202개, 187개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지역과 종이 쳐가지고 정신이 혼미하네요. 여기 이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어요. 여기 전세와 월세를 설정할 수 있고 월세, 보증금 얼마 할 건지 선택 가능하고요. 월세, 한 달에 나가는 돈을 얼마로 할 건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월세와 전세의 차이점은 예전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전세라는 거는 큰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기간 만료되면은 그 보증금이기 때문에 그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거고요. 월세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적습니다. 대신에 매달 월세를 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내면 보증금은 돌려받는 건 똑같아요. 월세는 못 돌려받고 보증금은 돌려받습니다. 전세는 월세가 없는 거고 월세는 월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은 전세는 선생님은 해당 수업 교실로 입실해 주십시오. 학교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생생함을 위해서 편집을 안 하겠습니다. 자, 전세의 장점은 보증금, 이 큰 보증금 있죠? 이 큰 보증금에 은행 대출 이자. 보증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은행에서 보통 대출을 받아요. 은행에서 빌렸으면 빌린 대가로 은행에다가 이자를 냅니다. 근데 은행에 주는 그 이자가 월세보다 싸다는 거, 은행에 주는 게 더 싸다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그 큰 보증금이 너무 크니까 그거를 못 돌려받을 가능성. 집주인이 빚이 있어. 그래서 내가 준 보증금으로 빚을 갚고 나중에 내가 나갈 때 보니까 돌려줄 돈이 없네.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집에 대출이 얼마인지 융자를 잘 봐야 돼요. 내가 들어갈 그 집, 예를 들어 뭐 노곡 아파트 101동 101호. 그럼 그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 얼마나 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너무 많다. 그러면은 위험하다. 자, 월세의 장점은 보증금이 적다는 거겠죠. 보증금이 적어요. 그러니까 뭐 떼일 염려도 적고요. 단점은 매달 월세가 나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필터를 설정을 해봅니다. 선생님 마음대로 필터를 자, 왼쪽 위에 보면은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이라고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 필터에 걸리는 개수가 확 줄어들죠. 여기에서도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꿈꾸는 건 자유잖아요. 우리 꿈의 대학교, 여기 연세대학교 근처로 가봅시다.
자, 연세대 앞에 대로변입니다. 여러분이 연세대학교 논술시험을 보러 간다. 그럼 여기 신촌역에 내려요. 옛날에 여기 맥도날드가 있었는데 요즘 사라졌다 하고요. 자, 길을 신촌역 나와서 이 대로를 따라서 이제 대학교로 갑니다. 그럼 이쯤 가면은 연세대학교 정문이 보여요. 자, 요 주변에 원룸 개수와 위치가 적당히 나오죠. 오른쪽에 보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매물들의 위치가 쭈루루룩 보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거 눌러서 보면 돼요. 근데 저기서 이제 후보를 구했다. 그럼 이제 매물을 실제로 탐색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할 일은 매물 주변을 탐색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가서 봐야 됩니다. 사진으로 보는 거는 실제로 와닿지 않아요. 우리의 실물과 셀카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보는 집과 방도 실물과 인터넷에 올린 사진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주변도 달라요. 주변에서 봐야 될 거는 첫 번째, 직장이나 학교까지의 거리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도보로 걸어간다 하면은 걸어서 얼마나 걸리는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야 한다면은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는 어떠한지 요걸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편의점과 약국까지의 거리, 위치. 이제 혼자 살게 되거나 하면은 편의점을 자주 가고요. 약도 필요할 때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 두 개가 가까이 있으면 좋습니다. 또한 우리는 밤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환하게 밝혀줄 가로등과 안전을 지켜줄 CCTV가 있는지, 그리고 주변 분위기가 뭐 주택 근처다 그러면 조용하겠지만 주변이 유흥가다, 술집이 많아, 그럼 밤에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번화가 너무 이제 번화했다. 그럼 밤에도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시끄럽겠죠. 따다당 따다당당.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 1층, 원룸 건물 1층에 고깃집, 술집, 밥집과 같은 것들이 있는지. 왜냐? 우리는 환기를 시켜야 돼요. 환기는 하루 2번 정도는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아래층에 고깃집이다, 밥집이다, 그럼 문 열 때마다 음식 냄새가 들어오겠죠? 괴로운 일입니다. 한두 번 맡을 때야 이제 냄새 맡고 맛있겠다 하지, 맨날 음식 냄새가 나면은 그것도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1층에 음식점이 있으면은 음식 근처에 있는 벌레가 꼬이기 쉽기 때문에 그 음식점이 아주 벌레를 잘 잡는다 하더라도 그 벌레가 타고 위로 올라와서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어서 웬만하면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로변인가? 대로라는 건 큰 도로예요. 우리 집 근처에 커다란 도로가 있다. 그러면은 차들이 밤낮으로 쌩쌩 달리는 소리, 빵빵거리는 소리, 이런 게 다 들리겠죠. 시끄러울 수 있다는 거를 유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볼 것은 방 상태입니다. 방 상태에서 볼 것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형인지 분리형인지, 이건 주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픈형, 분리형. 주방이 방에 함께 있는지, 그건 오픈형이고요. 주방과 방이, 부엌이랑 방이 따로 있다. 그러면은 분리형입니다. 그리고 발코니, 빨래를 넣을 공간이 따로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빨래가 그냥 방 안에 널어야 한다면은 통행에 많이 불편하고요. 항상 창문을 열어둬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곤란합니다. 자,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사진, 요걸 보면은 방이 하나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나중에 뭐 침대가 들어오던지 이불 피고 잠을 자는 공간이겠죠, 이쪽. 근데 보니까 여기가 바로 부엌이네요. 냉장고 여기 있고요. 요건 책상인 것 같아요. 요건 옷장인가 보다,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방과 부엌이 한꺼번에 있다. 오픈형이다. 그럼 단점이 뭘까요? 음식 냄새가 방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라면을 끓여 먹어요. 그러면은 내가 있는 이 침대, 이불, 여기까지도 음식 냄새가 한 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환기를 아주 잘 시켜야 합니다.
자, 오른쪽을 볼까요? 오른쪽은 여기가 방이죠. 이거는 이제 문인 것 같아요. 문이 따로 있고요. 부엌이 따로 있어요. 이것의 장점은 주방과 방이 분리된다는 점이죠. 음식을 만들 때 방에 냄새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옵션입니다. 옵션이라는 건 그 방에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자취를 시작을 해요. 그럼 자취방에서 짧으면은 뭐 한 학기 아니면은 1년 이렇게 살 거고 길면 2년 정도 살게 됩니다. 1, 2년 살자고 그 필요한 모든 가구를 다 사서 들어가기는 좀 어렵잖아요. 자취방들은 보통 옵션들이 있어요. 꼭 필수적인 거는 냉장고, 세탁기, 먹고 빨래는 해야 되잖아요. 가스레인지, 여름에 더우니까 에어컨, 요 정도는 기본이고요. 이제 없을 수도 있어요. 침대, 전자레인지, 붙박이장 이런 게 없다면은 사가지고 들어가야 하니까 그걸 사는 비용도 부담되고요. 그 자취방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사할 때도 늘 들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옵션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합니다. 사진을 봅시다. 자, 왼쪽에 있는 집의 옵션을 찾아봅시다. 옵션, 냉장고, 세탁기, 세탁기 위에 아마 가스레인지, 인덕션이 있을 거예요. 여기 옵션의 끝입니다. 전자레인지 있나요? 없죠. 밥솥 있나요? 없죠. 침대 있나요? 없죠. 오른쪽 사진을 봅시다. 자, 옵션을 봅시다. 세탁기 있죠. 책상이 있어요. 옵션에 책상이 있고요. 의자도 있고요. 옵션에 침대가 있네요. 이렇게 원룸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가구가 다르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채광과 통풍입니다. 채광이라는 거는 햇빛이 얼마나 잘 드는가 그거를 의미합니다. 채광이 좋으려면은 동서남북 중에 어디를 봐야 할까요? 제일 좋은 거는 창문이 남쪽으로 나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동서 남북 자, 해가 어디에서 떠서 어디로 질까요? 자, 어쩔 수 없이 펜 색깔 한번 바꿀게요. 자, 태양이지만 보라색입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창문이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아침에 밖에 해가 안 들겠지요? 아침에 눈이 부시고요. 태양이 점점 서쪽으로 지니까 아침 이후에는 해가 안 듭니다. 창문이 서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저녁에만 해가 들겠지요. 북쪽은 해가 잘 안 들어요. 습합니다. 여기는 곰팡이 주의. 잘 안 들고요. 남쪽은 은은하게 계속 들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집을 볼 때 남향이 좋다, 남향이 좋다 하는 거는 햇빛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문의 위치, 그걸 봐야 되고요. 통풍이라는 거는 이제 환기가 얼마나 잘 되는가, 그걸 의미합니다. 당연히 창문이 있어야겠고요. 창문의 크기가 클수록 좋겠고요. 창문이 마주보고 있을 때 환기가 제일 잘 됩니다. 선생님의 그림 실력도 별로인데 마우스로 그리느라고 더 별로입니다. 여기 창문이 있어요. 이거 지금 방이야? 창문이 여기 있어요. 바람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창문이 한쪽에 있다면은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밖에 못 나와요. 오래 걸리겠죠? 근데 환기를 제일 잘 시키려면은 창문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공기가 어때요? 이렇게 통과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환기가 잘 되려면은 창문이 마주보고 나는 게 좋다.
창문 2개 중에 하나는 남쪽이라면 햇빛도 잘 드니까 더 좋겠죠. 네 번째로 볼 것은 맞은편 건물과의 간격입니다. 맞은편 건물은 우리 옆에 있는 건물, 지금 내 원룸 건물, 방금 그린 그림을 활용합시다. 이게 지금 내가 사는 집의 건물이야. 근데 옆에 집이 너무 가까워. 바로 옆에 여기 건물이 있다고 쳐. 와우. 이러면 어때요? 창문 열면 옆집 보여. 부담스러워서 못 열겠죠. 창문 열었는데 옆집 사람이 내 방이 보일 수도 있잖아. 그게 부담스럽고 환기는 또 어때? 환기도 잘 안 되겠죠. 요 틈새로 공기가 비집고 들어와서 환기가 돼야 되니까 여기 맞은편 건물하고 거리가 넓을수록 좋겠죠. 자, 네 번째는 수압입니다. 수압이라는 건 물이 나오는 세기예요. 물이 졸졸졸졸 나오는지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지 그 차이입니다. 수압을 확인하는 방법은 보통 뭐 부엌도 틀어놓고 화장실도 틀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압이 낮아지는가 그거를 확인을 하는 거고요. 혹은 화장실에서 변기물을 내리면서 수도꼭지를 틀어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변기를 내리면서 잘 내려가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끙하다가 변기가 막힐 수도 있잖아. 수압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섯 번째는 화장실에 환풍기와 창문이 있는지 이것도 봐야 됩니다. 화장실 환풍기와 창문은 여러분의 응가 냄새를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화장실은 이제 씻는 공간이잖아요. 화장실을 씻고 나면은 이제 물을 썼으니까 물이 여기저기 튀어서 굉장히 습해집니다. 그 습한 기운을 빼줘야 돼요. 자, 이 사진을 봅시다. 충격적이죠? 이 벽지 아까 보지 않았어요? 이 벽지는 선생님 자취방이 바로 그 벽지입니다. 와우. 선생님이 그 방을 보러 갔을 때 그 방에 살고 있던 사람이 근처 중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난 대학생이었고 그 방에는 근처 중학교 선생님이 살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나온 대학교는 이제 선생님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대학교이다 보니까 그 대학교 부서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이 다 있었어. 거기 중학교에 근무하는 쌤이 여기서 살았단 말이야. 근데 그 쌤이 내가 방 보러 가니까 환기를 잘 시키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조언을 해주시나 보다 했는데 그분이 나가고 나서 이제 침대 위치를 바꾸려고 보니까 딱 이제 이삿날이었어. 침대를 드러내니까 침대 옆에 이렇게 곰팡이가 펴 있던 겁니다. 선생님이 살아보니까 그 집이 굉장히 습했어요. 왜 습했냐? 북향이더라고. 북향이 뭐예요? 창문이 북쪽으로 나 있는 집입니다. 창문이 북쪽으로 나 있으면은 햇빛이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창문 위치도 별로였어요.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아무리 열어놔도 습한 기운이 잘 빠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결국 제습기라는 걸 사서 습기를 빨아들여서 물로 바꿔주는 그 기계가 있어. 그걸 사가지고 틀어놓고 했는데 습도가 막 70도 이렇게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굉장히 습한 집이어서 그 선생님이 내가 걱정돼가지고 차마 집주인 앞에서 야 여기 엄청 습해 살지 마 라고는 못하고 환기를 잘 시키라고 돌려 조언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치만 이제 귀염뽀짝했던 어린 세영쌤은 대학생이니까 방을 처음 구해보고 몰라서 북향이지만 뭐 어때 뭐 환기 잘 시키면 되겠지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들어갔던 겁니다. 이삿날 이 장면을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고 집주인이 이 부분만 벽지를 다시 칠해줬어요. 여기만 벽지가 바뀌어 있었고 그 침대로 가려서 보이진 않았는데 이제 습한 거를 관리를 못하면 이렇게 곰팡이가 핀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환기를 잘 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했던 그것들을 봐야 된다고요. 채광, 햇빛은 잘 드나? 바람은 잘 통하나? 맞은편 건물하고는 간격이 좀 있는가? 화장실도 습하면 곰팡이가 저렇게 피니까 화장실도 환기가 돼야 된다는 거. 또 봐야 될 방 상태는 이제 방음.
요즘 층간소음 이런 게 문제잖아요. 근데 아파트도 그런데 원룸은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이제 원룸을 살아보니까 옆집인지 윗집인지에서 떠드는 소리가 다 들려. 그거를 이제 미리 확인을 하는 방법은 이제 두드려봐요. 벽을 두드려봐서 벽이 그래도 뭔가 딱딱하고 꽉 차 있다. 그건 이제 시멘트로 된 거고 벽이 이제 두드렸는데 이제 텅텅 빈 것 같다. 그러면 그 안에가 비어 있는 거니까 좀 소리가 더 잘 들리고요. 계단을 나가서 이제 말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 두 명이 가서 나는 방 안에 있고 친구 보고 밖에 나가서 얘기해보라 그래. 친구 보고 계단도 막 오르락 내리락 해보라 그래가지고 그 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가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바깥에 나가서 창문 밑에서 1층에서 야 세영아 하면서 얼마나 잘 들리는가 그것도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 확인하는 게 좋아요. 낮에 한 번, 밤에 한 번. 선생님이 여기 고려대 앞에서 자취했을 때 방을 뺄 때 다음 타자로 고려대상이 보러 왔었거든요. 똑똑하더라고. 나 같은 가정쌤한테 배웠었나 봐. 시끄럽진 않은가도 잘 물어보고 낮에도 한번 와서 보고 밤에도 한번 보고 바깥에 나가서 친구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똑똑한 애들은 달라. 고대생은 그런 걸 꼼꼼히 확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은 괜찮았어. 나도 이제 첫 번째 자취방에서 안 좋은 점을 봤고 이제 가정쌤이 되기 위해 다양한 공부를 하면서 집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확인하고 들어간 집이었기 때문에 뭐 괜찮았어요. 좀 좁은 것만 빼면. 자, 두 번째는 이제 보안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안전이잖아요. 보안으로 확인해야 될 거는 방범창. 창이라는 거는 창문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창문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그 쇠창살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잠금 장치 그 집의 잠금 장치가 고장난 데는 없는지 그 창문에 잠금 장치는 잘 되어 있는지 현관문은 열쇠인지 번호키인지 열쇠라면 다 받아놔야 되고요. 번호키는 번호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1층의 공동현관문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지 세 번째는 이제 벌레가 나오나 그것도 봐야겠죠. 자취방에서 벌레 나오면 얼마나 끔찍해. 여러분도 이 자취방에서 이제 누워있는데 뭔가 사사삭 사사삭 하면서 바퀴벌레가 나와 함께하는 동거 생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리가 많은 벌레가 나온다든지 너무 끔찍하잖아. 그런 벌레는 이제 창문 틈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벌레가 창문 틈새에 잘 죽어 있으니까 그리고 청소를 이제 매번 꼼꼼하게 하는 부위도 아니고 자취방 가서 창문을 살짝 열어보고 틈새에 벌레 시체가 있는가 그거를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뭐 실습을 해보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이제 각자 핸드폰으로 뭐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 등 뭐 들어가서 원하는 지역을 골라가지고 한번 직접 검색을 해보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출석 체크와 과제 시간 고려해서 30분 정도로 수업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말이 빨랐는데 유익한 수업이니까 수업 시간이 좀 모자랐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조금 다른 수업 시간이 일찍 끝났다든지 뭐 저녁 때 시간이 남는다면은 천천히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춥고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니까 옷 따뜻하게 잘 입고 손도 잘 씻고 마스크 잘 착용하고 우리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안녕.